자, 이번에는요,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수학의 꿀팁을 전해주시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. 오늘 김세희 선생님 순서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네. 바로 이겁니다. 210 보이시나요? 곱하기 297. 와. 이거 뭐 암산하는 건가요, 우리? 아니 이거 뭐예요? 뭐 가로 세로 길이 같긴 한데 종이랑 내가 힌트를 좀 얻어서 봤거든요. 저 종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. 이게 A4 용지죠? 네. 예, 그리고 210297이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거든요. 그래요?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오늘 강의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. 이유로 네. 제가 연구해 봤어요. 무슨요? 이 A4 용지 사업을 할 때 두 명의 친구가 지분을 얼마나 넣는지에 대한 그거죠.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210만 원 내고 옆에 있는 애가 297만 원 내서 영원히 우리 이걸 기억하자. 그래서 센치로 가로 세로를 정하지 않았나. 이게 제 추측입니다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우리가 늘 항상 A4 용지를 주변에서 늘 쓰잖아요. 늘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 길이인 줄 몰랐거든요. 근데 네. 저 안에도 뭔가 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건가요? 그럼요. 예. 그냥 오늘- 이렇게 만든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의미가 있게 만든 거죠. 네.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A4 용지에 대한 겁니다. 왜 하필 길이가 210 그리고 297일까? 그냥 쉽게 300 그리고 혹은 200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? 네. 왜 굳이 3mm 줄여서 297? 그게 10mm 정도면 큰 차이 아닐 것 같은데 300대 200 하면 좋은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숫자를 어렵게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.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. 우리가 흔히 쓰는 이 A4 용지에 그런 수학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수학적 비밀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접어보면서 이런 비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좋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A열 계열의 용지의 크기를 제가 한번 다시 다 나열해 봤습니다. 우리가 바로 알려드린 게 바로 A4 210297인데요. 그 이 숫자들을 좀 면밀히 잘 보면서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.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? 즉 A4 보다 큰 용지가 A3, 그보다 큰 용지가 A2, 그다음 큰 용지가 A1, 원래 전지가 A0라는 크기거든요. 그러면 이 숫자를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?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좀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보시면 숫자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. 특히 A4하고 A3를 잘 보면 297이 있고 297이 있죠? 네. 같습니다, 숫자가. 그리고 A2하고 A3를 비교해 보세요. 어느 게 같죠? 420하고 420이 같죠. 즉 위에 있는 숫자들하고 꼭 같은 것이 하나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예, 가로하고 세로가 한 번씩 겹치거든요. 이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닮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 용지를 이 용지를 재단해서 쓰기 위해서 쉽게 재단해서 쓰기 위해서거든요. 잘 보시면 이 용지가 A3 용지입니다. A3 용지고 이것을 딱 접으면 반을 딱 접으면 바로 A4 용지와 딱 똑같죠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A4 용지가 없고 A3 용지만 있다면 이것을 딱 반만 나누어서 써도 바로 A4 용지가 생기는 거예요. 종이는 원래 크기가 이 A0인데 A0의 크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번 자른 것을 A1, 즉 반을 딱 접어서 자른 것이 A1이 되고 또 그 종이를 접었던 종을 또 반으로 또 나누면 그 다음이 바로 A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르면 A3, A4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흔히들 절지라고 해죠. 2절, 뭐 4절, 8절, 16절, 32절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럼 다른 용지와 A가 다른 용지가 뭐냐? 아마 사륙배판, 뭐 국배판 이런 용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것도 역시 반을 잘라서 쓰는 건 맞는데 A하고 다른 점은 이것은 계속 닮은 도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도형들은 그것이 꼭 그것이 일정하지만은 않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잘라 쓰게 되면 얘는 남는 부분이 없고 바로 종이가 아껴지게 된다는 거죠. 즉 잘려나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종이를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종이, 펄프 이런 것들을 아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것이 사실 1900년대 초에 독일에서
제안이 됐습니다. 이렇게 도형을 닮음으로 가자. 그렇게 해서 용지를 아껴보자.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했고 이 널리 퍼져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A4 용지의 규격을 이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의 닮음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. 원래 길이가 A였다면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B였다면 A 대 B가 반으로 접었을 때도 원래 도형과 닮은 도형이 돼야 돼요. 즉 A 대 B는 반으로 접었으니까 이 B의 길이가 반이 되겠죠. 2분의 B가 되겠죠. 따라서 A 대 B는 2분의 B 대 A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런 계산이 됩니다. 조금 복잡한 무리수의 계산이 되는데요. A 대 B는 2분의 B 대 A 해서 B제곱은 2A제곱이 되고 B는 루트 2A가 됩니다. 따라서 A 대 B가 1대 루트 2, 즉 1대 1.414가 되는 거예요. 다시 말한다면 이 모든 숫자들이 A 계열의 모든 숫자들이 1대 1.4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. 즉 841대 1189 그리고 594대 842 다 1대 1.4로 돼 있는 거죠. 사실 또 하나 언급을 하자면 그렇다면 원래 크기를 1대 1.4만 된다면 원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거든요. 그런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 곱, 즉 이 넓이가 1제곱미터가 되도록 만든 것이 A 계열의 용지입니다. 꼭 1제곱미터일 이유는 없는 거죠. 그러나 1제곱미터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A열 용지고 다른 크기로 하면은 또 다른 용지의 계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목적이 뭐였다고요? 종이를 재단할 때 종이의 모양이 사실은 좀 예쁘기를 원하죠, 첫 번째. 왜냐하면 책의 가독성도 좋아야 되고 글씨 크기도 적당해야 되고요. 그런데 또 하나 경제성도 있어야 됩니다. 즉 종이의 낭비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계열의 종이들도 반 잘라 쓰지만 얘는 원래의 종이와 잘린 종이들이 닮음이 되도록 1대 1.414, 즉 1대 루트 2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A4 용지입니다.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이는 수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. 이 A4 용지에도 바로 뭐가 있었다? 닮음이 있었다는 겁니다. 닮음. 그러면 닮아서 뭐가 편리해요, 선생님? 뭐 안 닮으면 안 돼요? 그래요. 필연적인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닮게 해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확대, 축소가 용이해요. 즉 복사기에 보면 A4에서 뭐 A3로 확대를 한다든지 혹은 A3에서 A4로 축소한다든지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 복사기에 저장이 돼 있어서 단추 하나만 가지고 확대, 축소가 아주 편리하죠. 그리고 그렇게 규격화됨으로써 우리가 1인 출판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해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수학들을 찾아보는 것도 자녀분들과 함께 해보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 정말 그 많은 종이들을 접고 다 접어봤거든요, 저도. 근데 왜 저는 이런 걸 생각 못했을까요? 근데 이 안에 결국은 종이를 절약하기 위한 게 숨어 있었다니까 저 오늘 당장 가가지고 애들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 A4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요. A 계열이라는 걸 아셨고 그 A4, 4가 종이를 이제 원래 전지를 4번 잘라서 나온 종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닮음이라는 걸 또 아셨으면 좋겠고. 네. 사실은 또 하나 덧붙일 것이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B 계열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으세요? 아 저도요. 근데 예. B는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궁금했어요. A4가 있고 B4가 있잖아요. 그리고 B4가 좀 더 크잖아요. 네. 둘 다 사실 1대 1.4 가로 세로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. 그런데 전지의 크기가 A 계열은 1제곱미터인 거고 B 제로의 크기가 바로 1.5제곱미터인 거예요. 네, 그러면 B 계열도 일단 이렇게 접으면 똑같은 모양이 그럼요. 계속 예, 닮은 닮음이 모양이 계속, 나오는 예, 거는 나오는 같은 거죠. 거군요. 그게 몰랐네요. 닮음은 절약이다라는 게 그릇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양으로 된 그릇은 포개해서 그렇죠. 네. 수납 공간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. 러시아 인형 같은 경우도 작은 인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닮음으로 만들면 공간이나 이런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우와. 그 쌍둥이들도 네. 쌍둥이 태어나잖아요. 그럼 네. 같이 사가지고 같이 노니까 절약이 되거든요. 둘이 같이 쓰니까. 닮음, 닮음이 절약이 되는 네요. 거예요. 오, 진짜요. 하여튼 우리가 항상 무슨 뭐 황금비 뭐 이런 비율이 나오면 항상 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혹시 이것도 어디 적용되는 곳이 있나요?
적용된 곳 있죠. 바로 그래요? 건축입니다. 동양에서는 대부분 이 건축에 1대 루트 2, 1대 1.414 요 금강비를 주로 써왔어요. 그래서 그래요? 대표적인 게 바로 석굴암이거든요. 석굴암 같은 경우는 불상의 높이하고 그 불상에 놓여 있는 불주의 반지름의 비율이 1대 루트 2, 1대 1.414로 그 옛날부터 네. 그렇게 그 비율을 금강비를 지켜왔죠. 그러니까 보면 금강비든 황금비든 인간들이 봤을 때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뭐가 있다? 수학. 되게 깨달음이 네. 크죠. 난 오히려 그 A4 용지를 굉장히 함부로 막 썼거든요, 그동안은. 근데 오늘 배우고 나니까 좀 아껴야겠다. 이게 좀 그 나무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, 그 반성도 하게 되고. 그리고, 야, 또 어디에 수학이 숨어 있을까? 우리 집에? 뭐 연필에 있나? 네. 뭐 필통에 있나? 뭐 안경에 있나?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, 수학이 진짜 밀접하게 연관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지금 말씀하신 곳 모든 곳에 다 수학이 있습니다. 제가 열심히 찾아서 다음에 또 재밌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주변에 숨어 있는 수학을 아이들과 찾아보는 것도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산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. 400초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싶은 수학의 궁금증도 남겨주시고요. 또 수학 고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. 고맙습니다.